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는 그냥 안보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이 살아갈 확률이 굉장히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검찰 내에서 그리고 지금 여권,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여권이 되겠죠. 여권 안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특히 법조계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윤 대통령이 살아나면 지금 이제 그동안에 윤 대통령을 수사했던 수사 좌파 카르텔이죠. 요 수사 카르텔을 수사 앤드 법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법망이 되겠죠. 쉽게 얘기해서 수사팀과 법원팀, 요 일대 대숙청작을 벌여야 된다. 전부 다 정리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여론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 뭐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검찰,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주장해온 바지 않습니까? 검찰에서는 심우정과 박세현이가 대표고, 그 다음에 경찰에서는 국수본, 우종수, 그 다음에 이제 공수처, 지금 이미 3명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서부지방법원, 요 서부지방법원의 우리 법, 요 소굴들 전부 다 이게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헌재도 말이죠. 헌재도 지금 완전히 인용을 정해놓고 달려가는 요 인사들, 그 중에 문영배하고 지금 이미선이는 4월 18일이면 민간인이 되지 않습니까? 요거에 이르기까지 전부 싹 정리하지 않고서는 법치주의가 살아날 수 없다, 이렇게 생각들 합니다. 자, 그래서 요 관련 내용을 여러분께 자세하게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영배 인간이요, 이완영보다도 더 나쁜 매국노다, 이런 말이 문영배가 나온 진주에 있는 대학고등학교 동문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자, 그래서 어제 3.1절 행사가 있었는데요. 대국본, 그 다음에 이 전광훈 목사님이 주재하는 이 광화문 요 행사에서 문영배 동문에서 한 20여 명의 동문들이 연단 위에 올라와서 큰 절을 하면서 사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이게 인구에 회자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 요 동문들의 입장을 보면요, 성명을 보면 진정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문영배 같은 인간이 대학고등학교의 명예를, 학교의 명예, 이완영보다 더 나쁜 인간이다, 이거죠. 그러니 빨리 기각을 하고 내려와라, 이런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이죠, 제가 저도 예를 들어서 권순일 대전고등학교 나왔는데, 제가 고등학교 후배인데, 대전고등학교에서도 이 권순일, 이게 학적에서 뺀다, 동문들이 그런 얘기를 했고요. 또 이런저런 그런 학적에서 삭제한다, 이런 일들이 큰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 문영배 대학고등학교도 그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요거를 문영배 용관이 들을까요? 절대 안 듣죠. 그래서 이런 인간들은요, 나중에 어차피 인간이 갈 데가 어디가 있겠어요. 또 변호사 할 거 아니에요. 또 서울에서 못해 먹으면 또 부산으로 내려갈 거 아닙니까? 가는 곳마다 이런 인간을 갖다가, 근데 대책이 없어요. 왜냐하면 개딸들은 끝까지 뭉치기 때문에, 우리 이제 우파 진영에서 이런 인간한테 변호사를 가겠습니까? 변호사 선임으로 가겠어요? 개딸들이 또 문전성시일 가능성은 많아요. 자,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런 인간은요, 완전히 사회적으로 고립시켜야 됩니다. 왜? 지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법치를 무너뜨리는 인간이니까 그러는 거죠. 이거는 복수나 보복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대우를 받는 날이 올 것이다. 지금 이런 분노들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말이죠. 맨 먼저 대원학교 동문들이 어제 있었던 광화문에서의 사과 성명 내용. 자, 그래서 제가 자료화면 하나를 여러분께 찾아서 놨는데, 자, 요게 이제 어제 이게 이제 광화문 집회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연단 위에 올라가서 요 성명을 읽는 지금 자료화면이 되겠습니다. 참, 아무 죄도 없이 이거 고등학교 동문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은 얼마나 진짜 안타깝습니까? 자, 그래서 요 내용은요, 여러분들 한번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명문 내용을 전체를 다 읽어드릴 필요는 없겠지만은요, 그래도 좀 중요 대목은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참 이런 인간들이 있어가지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핵심은 이제 동문을 대신해서 사자 기자회견을 한 거고요. 문영배 같은 매국노를 배출하지 않도록 앞으로 더 노력을 기울이겠다. 그리고 우국충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은 기각시켜라. 간곡히 부탁한다, 이런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교 대학고가 문영배를 배출해서 대한민국 사회를 크게 걱정시켜 드린 데 대해서 동문을 대표해서 진주 시민, 나아가 나라를 걱정하는 모든 국민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제 올라가고, 형배야, 계엄은 정당했다.
탄핵을 인용하면 학적을 파버린다. 이렇게 적혀있는 플래카드를 펼치는데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명문은요, 문영배보다 9년 선배예요. 문영배가 이제 그 대학원학교 15회라고 알려졌지 않습니까? 전병관 선배입니다. 이 전병관 씨가 은사인 고 박종환 교장, 그리고 가난한 그다음에 문영배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급했던 고 김장하 남성문화재단 이사장을 일일이 호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죄의 큰 절을 올려가면서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 죄송하다. 연신 사과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50억 클럽에 가입한 또 여기도 권순일 이름이 나와요. 권순일부터 오늘날 이 문영배 이르기까지 찬란하고도 최고의 자리에 올랐으면 됐지. 퇴임 후 또 무엇을 노리고 도척이, 그러니까 도적이라고 합니다. 도척이 같은 지방 사투리인 것 같아요. 도척이 같은 악랄한 이재명이를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하는지 묻고 싶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정치의 경력이 짧고 서툴러 잠시 허점이 드러난 칼의 빈틈을 이용해서 이 나쁜 놈들이, 이 나쁜 문영배가 이재명이하고 손잡고 굉장히 격분해 있어요.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아가고 있다. 오늘 이 모임을 계기로 우리 대학원은 다시는 문영배 같은 매국노가 배출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대국민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영배를 직격했어요. 개인적으로 동문 선배로서 간곡히 부탁한다. 내가 너무 심한 욕을 해서 미안하지만 이재명이와 한 약속에 속지 말고 크게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우리 대하인의 본 모습으로 돌아와라. 그대가 원래 가지고 있던 진주인의 순수하고도 아름답고 따뜻한 마음으로 제발 우국충정의 대통령 윤석열을 탄핵해서 기각시켜 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 이런 취지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 교장 선생님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 이번에 어떻게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이제 문영배를 제대로 문영배 가리켰을 때의 교장 선생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야, 이거 대학원학교, 그러니까 이분은요, 이 문영배가 15회잖아요. 근데 어제 그러니까 이 성명문을 발표하신 분은 문영배보다 그러니까 9년 선배네요. 6회 전병관 회장이라고 합니다. 예, 전병관이다. 예, 전병관 회장. 자, 그래서 다시는 문영배 같은 나쁜 졸업생이 나오지 않도록 오로지 모교와 조국 대한민국을 빛나는 동문만 나올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그러면서 진주는 예로부터 예향의 고장이었다. 예술의 도시이기도 하지만은 예의 바르다는 예의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그 교장 선생님 김장하 선생님의 도움으로 이 자리까지 문영배가 올라가게 됐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동안 전국적으로 양반구장 진주의 명성을 한층 끌어올렸던 김장하 어르신에게 엄청난 결례를 범하고도 말았다. 예. 자, 그러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원 동문일동은 김정하 선생님께도 사죄의 큰 절을 올립니다. 그러면서 또 절을 했어요. 예. 자, 그러면서 말이죠. 무릇 법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미국도 독일도 일본도 선진제국의 모든 법관은 퇴임 후에도 너도 나도 가난한 평범한 시민으로 존경을 받고 조용히 살아간다. 이런 외국 예를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부정한 판결과 부정선거의 뒷거래로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자손 만대 떵떵거리고 살려고 하고 있는 이런 놈들이 무슨 헌법재판관이란 말입니까? 예. 그러면서요, 단연코 문영배를 비롯한 이런 사악한 법관들을 능지처참해서 다시는 이런 놈들이 태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힘 모아 주십시오. 예, 그러면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형편은 한평생 대학 강단에서 강해온 제도로 볼 때는 빨갱이가 너무 많습니다. 참 정말 옳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도로 볼 때 이 나라의 선거는 민주주의에서 그렇게도 중요한 공정선거는 물 건너가고 한참 물 건너간 부정선거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서요, 이러한 빨갱이들과 모든 부정선거를 뿌리 뽑지 않고서는 우리들이 피땀 흘려 이룩한 대한민국은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척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자칫 자기를 찌를지도 모를 날카로운 계엄이라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러면서요, 정치의 경력이 짧고 서툴러서 잠시 허점이 드러난 칼의 빈틈을 이용해서 이 나쁜 놈들이, 이 나쁜 문영배가 이재명과 손잡고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야, 참 이거 정말 제대로 반성한 것 같으죠? 이 정도면. 자, 그러면서 나라를 재정비하고 국민들에게 나쁜 것들을 알리는 계기가
된 이런 좋은 의도에는 다소간의 무리와 허점이 있더라도 이 나라 최고 판결자라면 도와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 자, 그러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그냥 두면 구속될 것이고 주위 사람들 10여 명을 죽여나게 한 절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될 이런 이재명에게 퇴임 후 무엇을 약속받았는지 환장하면서 허둥대면서 달려가는 이런 놈들이 무슨 헌법재판관들이란 말입니까? 아, 참 속 시원하게 썼어요. 예. 다시는 이 땅에 영원히 이런 개같은 재판관들이 배은망덕한 재판관들이 다시는 태어나지 못하게 대못을 꽝꽝 박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아, 이거 좀 확실하게 썼어요. 확실하게. 예. 그러면서 끝으로, 그러면서요, 이 모임을 계기로 해서 우리 대하고등학교는 다시는 문영배 같은 매국노가 배출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문영배 재판관에게 개인적으로 동문 선배로서 간곡히 부탁드리네. 내가 너무 심한 욕을 해서 미안하네만 이재명이 한 약속에 속지 말고 크게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우리 대하인의 본 모습으로 돌아와서 그대가 원래 가지고 있던 진주인의 순수하고도 아름답고 따뜻한 마음으로 제발 우국충정의 대통령 윤석열이를 탄핵에서 기각시켜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네. 제발 부탁드리네. 여러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합니다. 이 정도면은요, 굉장히 제가 거의 한 상당 부분을 인용해 드렸는데 그 이유는 진정성을 우리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국민 모두가 문영배를 저주하고 문영배를 비판하고 있는 그 정서와 상당히 이 동문들만이라도 예, 정서를 같이 하는 점에 대해서 그나마 다행스럽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이런 분노 때문에 우리 자유대한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께서 문영배 집 앞에 가서까지 지금 집회와 시위를 하고 있다. 요 엄중한 사실을 이 문영배는 가볍게 보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거는 이제 마무리 짓고요. 그 다음에요. 지금 이제 언론계, 법조계 이런 데서 지금 다 돌아다니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윤 대통령이요. 우선 지금 요거는 요 방송 끝난 다음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윤 대통령이 이제 빠르면 내일이 이제 3월 3일인데요. 본래 내일은 이제 휴일로 돼 있어요. 예. 휴일로 돼 있기 때문에 내일은 아닌 것 같고 4일 또는 이번 주, 그러니까 돌아오는 주에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오면은요, 일단 이제 몸이 풀리잖아요. 몸이 풀리면, 왜냐면 구속이 안 돼 있으니까, 예, 탄핵이 이제 심판이 끝날 때까지 공식적인 직무정지는 하지만은, 직무정지는 되지만 이미 이제 대통령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제 한덕수 총리가 돌아올 확률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총리실도 다시 돌아가고 있고 굉장히 바빠지고 있고 그리고 대통령실도 이번에 윤 대통령이 입장문을 내면서 그리고 헌재 최종 변론을 계기로 해서 지금 정상적인 직무를 보고 있거든요. 이런 거하고 발맞춰 가지고 윤 대통령이 나오면 무조건 현직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참모들은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윤 대통령을 쉽게 얘기하면 수사했던 사람들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의 불법적인 영장을 발부한 인간들 전부 싹 다 이게 이제 이게 좌파 이 사법 카르텔이 되겠죠. 요 좌파 카르텔에 대해서 칼을 대지 않을 수 없다. 전부 탈탈 털 수밖에 없다. 저도 여러분께 수차 강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공수처를 필두로 해서 이미 공수처는요 서울중앙지검에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공수처 이 압수수색을 했는데 유감스러운 게 뭐냐? 공수처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제 3명을 대상으로 했어요. 공수처장과 차장 그리고 이제 차정인 수사 부장검사 이렇게 됐는데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는 걸 보면요 공수처 처장실 그러니까 오동훈 사무실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글쎄요 이게 영장 심사 과정에서 이게 빠진 건지 아니면 아예 중앙지검에서 요 영장을 청구할 때부터 뺐는지 이제 이것도 따져봐야 되겠죠. 자,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말이죠. 어쨌든지 간에 이 오동훈이 처장 그러니까 공수처장의 사무실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이 진행이 안 된 게 맞아요. 자, 이것도 굉장히 유감스럽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윤 대통령이 돌아오면 제대로 수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일 큰 문제가 이제 오동훈이지 않습니까? 오동훈이 요 인간이 제일 큰데 오동훈에 대해서는 지금요 중앙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돼 있어요.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그러니까 영장을 청구했는데 중앙지검에 청구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고서 서부지방법원에다가 영장을 청구, 체포, 압수수색, 그다음에 통신영장 등등. 예. 요거 때문에 이게 이제 허위 작성이잖아요. 허위 작성. 그러니까 이제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요거 하나로 고발을 했고, 그 우리 윤 대통령 대리인 측에서 말이죠. 했지만 나머지 지금 법조인들 사이에서 나오는 오동훈이는요, 완전히 이재명 못지않게 죄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얘기한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는 기본 중에 기본이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중앙지법에다가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됐는데, 그 관련 서류를 싹 뺐다는 거 아니에요. 빼고서 검찰에 넘겨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공용물건 손상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거 한 대여섯 가지 죄가 있어요. 지금 법조인들 중심으로 나오는 게. 그러니까 오동훈이 완전히 족쳐야 된다 이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 대통령의 변호인 측에서 고발한 내용은 가장 기본적인 거,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고, 그거 말고서도 공용물건 손상죄, 그러니까 이제 관련 서류를 뺀 거, 공용물건 손상. 그 다음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아까 이제 위계 봤잖아요. 서부지법에다가 친 것이 잘못됐고, 중앙지법에 쳤다는데도 싹 뺐으니까 이게 공용물건 손상죄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국가정보법 관련 형법 위반 혐의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뭉쳐지면 결국 이게 적을 이롭게 한 행위밖에 더 되냐. 윤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수사하겠다고. 그래서 이게 여적죄가 되고, 이것이 곧 내란죄로 이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맨날 그래서 우리가 내란 몰이 세력이 누구냐? 그 수계는 이재명이가, 몸통은 이재명의 지도부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내란죄와 여적죄를 지금 오동훈이가 범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불법 체포 감금죄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오동훈에 관해서는요, 기본적으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여기 하나 있고, 공용물건 손상죄 2개, 그 다음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3개, 그 다음에 국가정보법 관련 혐의, 형법 위반 혐의 4개, 그 다음에 여적죄하고 내란죄하고 불법 체포 감금죄. 그러면 한 7, 8개의 범죄가 바로 오동훈이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동훈이는 도주 염려도 있고 증거인멸 염려도 확실하다. 그러니 이거는 빨리 강제 수사에 나서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인간을 그대로 둘 수가 없다. 그래서 당장 긴급 체포하라 라고 하는 우리 국민들의 좀 요구가 분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검찰에서는요, 지금 내란 수계라고 해서 처음서부터 강경론으로 나왔던 심우정이, 그리고 박세현 수사본부장, 요 인간들이 기본적으로 윤 대통령의 칼을 뺀 인간들이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심우정이가 주관하는 고검장 회의, 지검장 회의에서 강력하게 윤 대통령의 구속을 주장했던 4인방 검사.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박세현이 수원지검장, 수원고검장, 그 다음에 인천지검장, 요 사람들도 수사 대상으로 올려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경찰로 넘어간다면 국수본부장 우종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법원 판사, 이거 판사 수사하는 게 뭐가 있어요? 아니, 이건 이미 판사들 전부 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수사받는 거 다 아시잖아요. 양승태 대법원장 때 사법농단이다. 이런 미명하에 그 대법관들 싹 다 조사하고 수사하고 난리가 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서부지법, 그러니까 현재 헌재재판권에 있는 정계선을 비롯해서 맨 먼저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이영순이, 그 다음에는 이의 신청을 하니까 이건 잘못됐다. 이의 신청했더니 그거를 기각했던 지금 마영성이 두 번째로 또 이 체포영장과 관련해서 또 다시 이제 그 체포 적부심 신청했을 때 그거를 갖다가 기각한 사람. 그 다음에 또 한 명은요, 구속 영장을 발부한 사람이 또 누구냐? 차은경이. 자, 그리고 두 번째 체포영장을 발부한 사람이 누구냐? 이게 신한미. 이렇게 해서 서부지법에서 판사가 말이죠. 그러니까 한 6명 정도가 걸려 있어요. 서부지법 대대적으로 걸려 있는 거죠.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공수처는 공수처장, 차장, 형사 담당 부장 3명. 그 다음에 검찰에서는 최소한도 심우정 플러스 박세현 플러스 강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을 주장했던 수원지검장, 수원고검장, 인천지검장, 그리고 이제 박세현. 자, 이런 사람들. 그리고 지금 경찰에서는 국수본의 우중수 본부장. 이런 사람들이 전부 타겟이 되어야만 한다.
이런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이제 구속으로 풀려나고 정상적인 수순으로 돌아갈 때 요 인간들에 대한 강력한 수사, 망을 펼쳐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오동훈에 대한 수사는 그야말로 한 이제 시작점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대대적으로 수사망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이것들이 말이죠. 제대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장동혁 의원이 사전투표를 폐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금 내일 발의할, 3월 4일 날 발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내용도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또 알람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